지금 저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집에도 책상이 있는데 굳이 카페에 온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집에서는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데 카페에 오면 신기하게 일이 술술 풀리는 경험. 왜 그럴까요? 게으른 건지 환경 탓인지 아니면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억지로 집중하는 건지 오늘은 그 이유를 뇌과학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카페에서 집중이 더 잘 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카페에서 같이 집중해봐요. 먼저 집에서 집중이 안 되는 이유부터 이야기해야 해요. 집은 뇌에게 쉬는 공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침대, 소파, 냉장고, TV.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지금은 쉬어도 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뇌가 공간을 학습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장소 의존 기억이라고 해요. 특정 공간과 특정 행동이 반복되면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뇌는 그 행동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도서관에 가면 왠지 모르게 자세가 바르게 되고 운동복을 입으면 몸이 먼저 움직이고 싶어지는 것처럼요. 이게 모두 같은 원리예요. 집에서 침대에 앉아 공부하려 하면 뇌는 혼란스러워해요. 여기서 자던 곳인데 왜 공부를 시키는 거야? 뇌가 공간과 행동을 연결해서 학습하는 능력은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시스템을 잘못된 방향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침대에서 공부하고 소파에서 일하고 밥 먹는 테이블에서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면 뇌는 어디서도 확실한 집중 모드를 못 찾아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뇌가 공간에 맞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카페에서는 왜 집중이 잘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소음이에요. 조용해야 집중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뇌는 완전한 침묵보다 적당한 소음 속에서 더 잘 작동해요. 미국 일리노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완전히 조용한 공간, 적당한 소음 공간, 시끄러운 공간. 이 세 가지 환경에서 창의적 사고 능력을 측정했어요.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50에서 70데시벨 수준의 적당한 소음 환경에서 창의적 사고 능력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카페 소음이 딱 이 범위예요. 이유가 뭘까요? 완전한 침묵은 뇌를 오히려 과각성 상태로 만들어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주의가 분산되거든요. 반면 적당한 배경 소음은 뇌를 편안한 경계 상태로 만들어줘요. 집중은 하되 긴장하지 않는 상태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스토캐스틱 공명이라고도 해요. 배경의 랜덤한 노이즈가 오히려 신호 처리를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뇌가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려다 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적당히 흘려보내면 집중했을 에너지가 오히려 더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페 소음을 유튜브나 앱으로 틀어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맞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에요. 카페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집중력을 높여줘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촉진 효과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지켜보거나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수행 능력이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원래는 스포츠 심리학에서 발견된 개념인데요. 1898년에 사이클 연구에서 처음 관찰됐어요. 혼자 달릴 때보다 다른 선수 옆에서 달릴 때 기록이 더 좋게 나왔거든요. 카페에서도 똑같이 작동해요. 저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나만 멍하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 무의식적인 긴장감이 뇌를 깨워요. 대화를 나누거나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뇌는 사회적 모드로 전환되고 각성 수준이 올라가요. 최근에는 이 원리를 활용한 바디 더블링이라는 방법이 인기예요. ADHD를 가진 분들이나 집중이 어려운 분들이 온라인으로 화상을 켜놓고 같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서로 말은 안 해도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카페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환경전환 그 자체예요. 집에서 카페로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뇌에 지금부터 다른 모드라는 신호를 줘요. 신발을 신고 가방을 챙기고 문을 열고 나오는 과정. 이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뇌에게 보내는 전환 신호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 활성화라고 해요. 몸이 먼저 움직이면 뇌가 따라온다는 원리예요. 하기 싫어도 일단 책상 앞에 앉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맞아요. 뇌는 행동이 먼저 시작되면 그에 맞는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앉아있다 보면 하기 싫던 일도 어느 순간 흘러가기 시작하죠. 카페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그 행동 활성화의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거나 의욕이 없을 때 억지로라도 카페에 나오는 게 효과가 있어요. 집에서 오늘은 열심히 해야지를 100번 다짐하는 것보다 카페에 한번 나오는 게 실제로 더 효과적이에요. 자, 잠깐 이 커피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페에서 집중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커피일 수도 있거든요.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막아요. 아데노신은 뇌가 피로를 느끼게 만드는 물질인데요. 카페인이 그 수용체를 차단하면 피로감이 줄고 각성 상태가 유지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카페인의 효과가 마시기 전부터 시작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커피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각성 관련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카페에 들어서서 커피 향이 나는 순간부터 이미 뇌는 준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카페인에 너무 의존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성이 생기면 같은 효과를 위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고 오후 늦게 마시면 수면을 방해해서 다음날 집중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에서 6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9시에도 절반이 몸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카페인을 마시는 최적의 시간으로 일어나고 나서 90분부터 2시간 후를 권장해요. 기상 직후에는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높아서 카페인의 추가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물론 카페가 항상 집중에 좋은 건 아니에요. 방해가 되는 순간도 있어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음이 너무 시끄러울 때예요. 아까 50에서 70dB이 최적이라고 했는데요. 금요일 저녁 카페처럼 웅성거림이 심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뚝 떨어져요. 이럴 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도움이 돼요. 2번째,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이에요. 카페에 왔는데 인스타그램을 켜버리면 뇌는 다시 소비 모드로 전환돼요. 카페라는 환경이 주는 집중 효과가 스마트폰 하나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카페에서 집중하려면 스마트폰은 가방 안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는 것만으로도 인지 능력이 저하됐어요. 뇌가 스마트폰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카페 환경이 집중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집중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컴퓨터 과학자이자 작가인 칼 뉴포트는 딥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딥워크는 방해 없이 인지적으로 어려운 작업에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예요. 반대 개념은 샬로우 워크, 얕은 집중이에요. 이메일 확인, 간단한 회신, SNS 스크롤 이런 것들은 뇌를 바쁘게 만들지만 실제로 중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문제는 현대인 대부분이 딥워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알림, 메신저, 이메일. 우리의 주의는 끊임없이 분산되고 있어요. 집중이 끊기면 다시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카카오톡 알림 하나에 23분을 잃는 거예요. 카페에서 딥워크를 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스마트폰은 가방 안에, 알림은 전부 끄고 정해진 시간 동안 한 가지 일만 25분 집중, 5분 휴식을 반복하는 포모도로 기법도 카페 환경과 잘 맞아요. 그럼 카페와 도서관, 어떤 곳이 더 좋을까요? 이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카페는 창의적인 작업, 기획, 글쓰기처럼 아이디어가 필요한 작업에 유리해요. 적당한 소음이 뇌를 열린 상태로 유지시켜 주거든요. 도서관은 암기, 분석, 정밀한 독해처럼 깊은 집중이 필요한 작업에 유리해요. 조용한 환경이 전전두엽을 풀 가동시켜줘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따라 장소를 선택하는 게 사실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기획안 써야 해? 카페로 가세요. 시험 공부해야 해? 도서관으로 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카페라도 자리에 따라 집중도가 달라져요. 창가 자리는 시각적 자극이 많아서 창의적 사고에 좋지만 집중이 필요한 작업엔 분산될 수 있어요. 벽 쪽 자리는 시각적 자극이 줄어서 깊은 집중이 필요할 때 더 유리해요. 오늘 해야 할 일에 맞는 자리까지 고르는 거예요. 집중력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중력은 근육과 비슷해요.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지고, 과하게 쓰면 지쳐요. 오늘 아침부터 회의, 이메일, 보고서, 끊임없이 뇌를 쓴 날 저녁에는 집중력이 바닥나는 게 당연해요. 이걸 결정피로라고 해요. 뇌가 하루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인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게 소진되면 집중력, 판단력, 의지력이 모두 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작업은 오전에 하는 게 좋아요. 뇌가 가장 신선한 시간이거든요. 카페에 오는 시간도 중요해요. 같은 카페라도 오전에 오는 것과 하루 종일 지친 상태로 저녁에 오는 건 집중 효과가 달라요. 집중력을 관리하는 것. 그게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진짜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카페나 도서관에 매번 가기 어렵다면 집에서도 뇌가 집중 모드로 전환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핵심은 반복과 일관성이에요.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루틴.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 뇌는 그 조건에서 자동으로 집중 모드를 켜기 시작해요. 매일 오전 9시에 책상에 앉아 같은 플레이리스트를 틀고 공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음악만 틀어도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뇌가 음악을 집중의 신호로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페에서 쓰는 머그컵, 항상 듣는 음악, 앉는 자리,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 집중력 습관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예요. 거창한 의지력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뇌가 좋아하는 조건을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집중 공간에는 딱 하나의 규칙을 만드세요. 그 자리에 앉으면 스마트폰은 없다. 그 자리에 앉으면 유튜브는 없다. 그 하나의 규칙이 그 공간을 집중의 공간으로 각인시켜요. 집에서 집중이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뇌는 환경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그러니 구조를 바꾸면 돼요. 카페에 나오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집에서도 반복되는 환경을 만들거나 오늘 집중이 잘 안 됐다면 내일은 장소를 한번 바꿔보세요. 뇌는 생각보다 금방 반응합니다. 다음 영상도 어딘가에서 만나요. 생각의 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